12.3 불법 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윤석열 국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추가 민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뿐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박완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있는데 오늘 이 소송을 맡고 계신 백주선 변호사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생 많으시네요. 박수 한번 저희가.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시니까 네.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이 체포영장 집행 네. 무산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속보로. 방금 전에 여기 오면서 들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사실 어제 질문제에도 예상 질문이 있어서 좀 고민을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정성호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 서울구치소에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이제 협조해라라고는 했는데 내심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요? 방금 오늘 같은 그런 상황 정말 뭐 윤석열이 뭐 자기 몸을 다 막 뭐 망가뜨리면서까지 정한다고 했을 때 그걸 뚫고도 들고 나올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아마 고민이 많이 되겠다라고는 생각이 됐고 그래도 이번에는 집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약간의 우려가 그 사람의 성격,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그 본질이 여실히 이제 드러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이렇게 버텨서 못 데려온다 그러면 다른 피의자들 구속돼 있는 사람들 체포영장을 구치소에 집행한다고 할 때 네. 다른 건으로 계속 이렇게 그냥 버티면 못 데려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예. 한 번 들어갈 때 그런 것까지 다 대비를 해서 철저하게 지난번에 그 파면 전에도 네. 윤석열 처음에 체포를 하러 갔을 때 관저에 갔을 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는데 네. 이번에도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들어갈 때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확실하게 체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2차 집행에 들어가면서도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문제다. 철저하게 전략을 짜고 A, B, C, D 시나리오별로 생각을 해서 준비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지를 들고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이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집행이 안 되고 다시 국민들에게 굉장한 이제 좌절감을 줬다 이런 생각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 계속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분노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얘기는 저희가 뒤에 시간 나면 좀 더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소송 대리인으로서 함께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검의 영장 재집행 과정이 실패로 돌아갔고 윤석열 이 대응에 대해서 특검이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응을 더 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어제 김건희 출석 현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처음 출석해서 이제 어제 많이 얘기가 됐던 것이 별것 아닌 사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조사 한 10시간 정도 받고 나와서 갑자기 막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기 아니냐라는 연기 아니냐 연기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고 다들 이제 짚었듯이 별거 아닌 사람이라는 말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 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책임도 없고 뭐 윤석열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다 획책한 것이지 자기랑은 무관하다는 것에 관한 아주 함축적인 표현을 찾아내서 그 말을 하고 나머지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의 책임을 다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으나 그동안 조사되거나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충분히 그 혐의들이 다 드러날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체포영장, 지금 체포영장 아니고 구속영장도 청구가 되고 청구가 된다면 뭐 발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진술 과정에서 다 이제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니까 객관적인 사실 증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모습 이게 또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발부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범죄 사실이 좀 중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도주 우려라든지 주거가 좀 불명하다든가 아니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증거 인멸 부분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넓은 의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들이 있으면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어떤 부인은 영장 발부의 주요한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검의 결정 한 번 더 부르고 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바로 영장을 청구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윤석열에게 청구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 그러니까 이 뭐 지금 얘기하고 네. 있는 여러 김용현 전 장관이나 박한수 얘기도 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처음에 이제 내란 행위가 조금 이제 공론화되고 이제 파면이 이제 가까워지고 이럴 때 네. 전체적으로 이제 법조계에서도 이거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엔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저도 다른 사안과 달리 이 내란 행위는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사안과 그러니까 다른 사안에서는 잘 이제 국가배상이 잘 인정이 안 되거든요. 네. 정치 권력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즉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즉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많이 기각이 되는데 이번의 행위는 정말 온 국민이 피부로 느꼈다시피 그 네. 폐해가 아주 심대했거든. 그래서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먼저 이제 했던 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인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도 이제 많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변호사들이 고민을 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그 이제 판결 내용까지도 이제 지켜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일요일에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민주당 당원분들하고 저녁 먹다가 네. 관심 있으면 이걸 먼저 같이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받고, 근데 이것저것 좀 고려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 아니, 뭘 고려할 게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으면 그냥 하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뜻이 있으면 참여하지 않겠냐. 네. 그 말을 듣고 제가 일요일 밤에 제안서를 써서 다음날 월요일에 이제 커뮤니티 등에 올리고, 네. 그때 이제 한 수백 명이 신청을 하셔서 바로 다음날 1차로 예. 접수를 하고, 그리고 그 주 금요일 이제 4일 뒤에 2차로 접수한 것까지가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예.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네. 바로바로 소송단이 만들어지고 원고단이 모집이 됐다.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12.3 내란 사태가 너무나 국민들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변호사님은 네. 그때 어디 계셨었어요? 12.3 때.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자려고 좀 준비하고 있다가 막 소식을 받고, 예.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면서 예. 막 이제 여러 단톡방에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난리 저도 났죠? 이제 법률을, 개헌법도 막 다시 찾아보고 이게 되냐 안 되냐, 해제가 어떻게 되냐 막 찾고 여러 단체에서 나오는 성명서도 읽고 또 뿌리고 이러다가 네. 국회로 모여달라는 연락이 쭉 올라오는 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1시간쯤 있다가 거의 12시 다 될 무렵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막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예. 혹시 나가려고 하느냐, 국회 가려고 하느냐. 예. 그래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안 가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 옆에 있었는데 아내한테도 이제 바꿔달라고 해서 막 물어보더니 좀 말려봐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내도 간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갔다 오라고 이제 뭐 빌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영화의 한 장면이네요. 예, 그러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국회의 빠른 대처와 국민들이 합심해서 이 빨리 해제를 시키긴 네. 했지만 그 국회에 갔을 때 심정은 굉장히 좀 비장했고 한 6명의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 함께 이제 그 봉고차를 타고 갔는데 막 네. 드론드론 이미 계엄에 관한 그 경험도 갖고 계셨던, 그 아픈 경험도 갖고 계셨던 이제 좀 그 선배 당원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들은 훨씬 저보다 비장했죠. 그런 마음으로 가서 국회에서 이제 지키고, 네. 그래도 다행히 좀 빨리 해제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 안전하게 돌아오긴 했지만 지금도 그러니까 그때의 충격이 사실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 그런 것들이 이제 트라우마가 아닌가. 그럼요. 뭔지 모르게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위험, 불안감,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국민들에게 심어준 것이 이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고 반란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트라우마를 겪는 분도 정말 강도의 네. 차이는 있겠지만 있으실 네. 것 같고, 그러니까 내란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프다는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맞습니다. 여기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1차, 2차까지 네. 접수가 됐다. 네. 1차, 2차. 그러니까 피고가 그러니까 윤석열, 네. 김용현, 박한수, 네. 이게 3인으로 돼 있고. 네. 그럼 청구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각 10만 원씩 전체 30만 원이고요. 각 10만 원씩 30만 원. 최소 이제 인정된 금액만 했고, 네. 다만 일부 청구를 명확히 해서 앞으로 뭐 20만 원이나 30만 원을 확
확대할 수 있는 것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있어서 이제 인정이 된 것이 우리 눈에 보였지만 네. 사실은 윤석열이 이런 결심을 하기까지에는 김용현이라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박안수라는 계엄사령관 등등 군 수뇌부, 군 지휘부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한 몸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일을 결행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군 수뇌부, 그다음 국방부 장관 등등이 또한 윤석열과 마찬가지의 민사적인 책임, 국민들에 의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만 네. 그런 역사적인 평가와 역사적인 한 페이지를 열어놔야만 다시는 뭐 최고 권력자 혹은 군부가 움직여서 네.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돌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피고를 확대해서 한 것이고 네. 앞으로는 더 많은 피고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 당장 뭐 이제 김건희 얘기도 나올 것 같고, 맞습니다. 한덕수, 뭐 이상민 뭐 등등 여러 이름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다 잠재적으로는 예. 국민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될 피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눈길을 끄는 게 101명이란 말입니다. 네네. 100명이면 100명이지 101명 이것도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네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소액 사건과 단독 사건을 나누는 기준이 소가로서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이하가 되면 3천만 이하가 되면 소액 사건이라고 해서 법률에 의해서 판결의 이유를 적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적어주지만 왜 승소인지 왜 패소인지 네. 적지 않아도 돼서 그래서 이제 깜깜이 판결이 되는 거죠. 그것을 피하고자 소가 3천만 지금 30만 원이니까 100명이 3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한 명을 더해서 하면 이제 3,030만 원이기 때문에 그 101명으로 해서 1차, 2차 이렇게 두 개의 소송을 제기했고요. 앞으로는 뭐 300명, 400명 이렇게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101명은 돼야.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30만 원이라고 하면 그렇죠. 네, 어떤 때문에. 분은 뭐 20만 원을 윤석열에 대해서 청구하는 네. 그 이제 분도 계시고 아하. 뭐 윤석열만 대상으로 해서 한 50만 원을 청구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이제 계신데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3천만 원은 넘어야 되겠기에 1차 최소 이제 그 원고단을 이제 101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럴 네.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근데 이걸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서 윤석열에 대한 재판에서는 네. 1심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맞습니다. 이겼는데 네. 윤석열이 신고한 재산이 6억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네네. 뭐 실제로 배상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돈이 이제 처음에 이긴 게 이제 104명이 이겨서 한 1,000만 원 정도, 네. 1,040만 원 정도가 이제 된 건데 그 정도는 이제 집행이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저 말고 이제 김정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김경호 변호사한테 한 10,000명이 모였답니다. 네네네. 그분 이제 훨씬 이제 뭐 잘 알려서 그런지 네. 그렇다면 그 윤석열의 재산을 넘는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그렇죠.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장 그런 넘어버리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 다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윤석열이 살아서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혹여라도 그 사람이 뭐 나오거나 아니면 나오지 않더라도 네. 이 채권은 뭐냐면 특색이 있는 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채권이기 때문에 서로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서로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을 올려서 본인 명의 재산을 갖는 한은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승소한 원고들이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 또한 분명한 어떤 그 윤석열 등 반란 세력에 대한 엄격한 경고이고 심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당장 집행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집행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고 혹 못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나서서 형사적인 심판은 국가가 하는 거지만 민사적인 심판은 국민이 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반란을 꿈도 못 꾸게 한다. 그렇네요. 이렇게 하자는 것이 더 큰 의미입니다. 아, 그렇네요. 근데 지금 윤석열 그러니까 처음에 판결 난 거 윤석열에 대한 판결 1심 윤석열이 졌는데 항소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이 원고단 모집하고 막 원고단이 모일 때 바로 그날이 그 다음 날 항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명 정도는 크게 부담을 안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뭐 1,000만 원 정도 주고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그렇지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물론 저를 통해서 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항소심에 가더라도 1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1심에서도 명백하게 그 반란 행위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했다고 봤고 그것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 판결이라는 것은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항소심이나 혹은 또 대법원에 가더라도 이 위자료 소송은 분명히 이제 공고 승소로 확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소송인단 모집하고 있는데 그냥 모든 국민이 우리 5천만 모든 국민이 다 여기에 참여해서 하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능하죠. 사실은 미성년자도 가능한데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해야 돼서 저는 처음에 이 소송을 기획을 할 때 김건희를 피고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고 근데 김건희는 아직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는 바로 피고로 선정하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군 지휘부를 상징적으로 2명을 선정을 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미성년자들, 청소년들이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여기 참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루트도 좀 고민해 봤는데 약간 절차가 복잡해서 그건 조금 더 고민해 보기로 하고 뒤로 밀어놨는데 큰 틀에 생각해 본다면 온 국민이 참여해서 국민들이 이 반란 행위를 또 심판하는데 동참한다. 이것 자체도 의미가 있어서 많은 이제 변호사 분들이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경우의 수, 더 많은 피고라든지 다양한 소송 형태를 제안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제안에 국민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의미가 있는 그 소송 형태에 참여하신다면 굉장히 큰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차, 2차 접수하셨고 3차, 4차 또 받고 있는 건가요? 지금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신청된 분들 중에 처음에는 이 소송이 신속하게 접수돼서 윤석열 등 반란 세력에 주는 그 메시지를 명확히 하자라는 의미에서 100명씩 끊어서 2번을 먼저 했는데요. 향후에는 조금 더 이제 더 많은 이제 인원수를 해서 청구를 할 생각이고요. 네네. 저는 그래요? 이제 1000명을 이제 많이 넘지는 않게 대충 이제 1000명 정도 선에서 더 안 받으려고는 하는데 아직은 1000명이 딱 되지는 않았고요. 1000명이 넘더라도 다른 분들 보니까 그 12월 3일을 이제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1203명을 모집하겠다 이런 변호사님도 계셔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원고단을 적절하게 이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 백 변호사님의 오늘 방송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게 있었구나. 나도 참여해야지. 또 백 변호사님 여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변호사 누가 하는 사람이 있나 해서 찾아가서 또 할 수도 있고. 네네네. 찾아보면 많이 여러 가지 이제 기획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접수받고 계시니까 어떻게 접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글 폼이 아직 열려 있고요. 거기에 이제 자세한 취지와 참여 방법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입력만 하면 되고 저희는 이제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주민번호도 이런 다 수집하지 않고요. 네네네. 이름, 연락처와 주소, 요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이제 소송하는 데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1심 판결 이후에 이제 또 필요한 정보는 그때 수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고단을 저는 이제 무한정 많이 늘리는 방식으로는 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을 절차 진행 과정을 봐가면서 또 필요한 정보는 또 그때그때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든 많이도 참여하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구글 폼 접수 링크도 좀 보여드렸었는데 저기 검색을 하면 나옵니까? 이게 구글 폼 검색을 하면? 네, 이제 제 이름을 검색하거나 백주선. 아니면 윤석열, 뭐 김용현, 박한수 손해배상 소송.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윤석열에 대한 소송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김용현이나 박한수에 대한 소송은 없는 걸로 저만 이제 유일하게 이걸 좀 생각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기사가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할 수 있고 링크도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구글 폼 링크가 있는 기사가 있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참여하실 분들은 판단해 보시고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좋은 정보를 또 오늘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특히 김용현, 박완수가 포함된 이 소송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소송이 역사적 의미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이제 이 소송과는 별개로 제가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10년 후배인데 그래서 이제 남양주에서 내년에 그 남양주가 경기 북부의 이제 새로운 도시로서 그리고 새로운 수도권의 제 역할을 하는 신도시로서의 이정표를 만들기 위해서 남양주 시장을 조심스럽게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응원을 부탁드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